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상반기 KB국민은행 채용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화요일 날 국민은행 상반기 채용 공고가 떴죠. 아마 상반기 채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라이브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과 최근 채용된 신입행원 여러분들의 꿀팁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분씩 소개를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재개발부의 김명주 차장입니다. 저는 인재개발부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고요. 김민영 대리님과 함께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취준생 여러분들이 채용 단계를 하나씩 넘어서 필기나 면접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저를 현장에서 만나게 되실 텐데요. 꼭 오늘 꿀팁 많이 얻어 가셔가지고 꼭 만나게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상반기에 입행하여 현재 검단지점에서 개인종합창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예지 대리입니다. 저도 1년 전에 여기서 유튜브 라이브 보면서 꿀팁 많이 얻어갔는데요. 오늘 국민은행 입행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작년 상반기에 입행해서 현재 행신역 종합금융센터에서 개인종합창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민 대리입니다. 오늘 많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여러 정보들 가감없이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고 은행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에서 5년째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채용팀 김민영 대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진행 순서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채용 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2026년 상반기 채용 프로세스가 전형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내를 드리고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각 전형별 체크 포인트랑 우리 신입행원 여러분들이 또 알려드리는 합격 꿀팁도 마구마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채용 부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공고에서도 좀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L1 채용은 유비 기업고객금융 고객자산관리 부문과 지역인재 부문으로 채용이 진행이 되고요. 대위 이하의 전역장교를 채용하는 전역장교 부문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유비는 지원 자격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업고객금융 고객자산관리는 서울 수도권 근무 가능자를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고 우리 지역인재 부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해당 근무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 예정자 중에서 해당 지역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지원자를 지원 자격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고객금융과 고객자산관리로 입행을 하게 되면 서울 수도권에서만 근무하나요? 라고 좀 여쭤보시는데요. 실제 발령은 업무상 필요랑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고 본인의 등본상 주소지를 기초로 발령이 이루어진다는 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DP 측면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유비 기업고객금융 고객자산관리와 전역장교 는 3년 이상 영업점에서 근무를 하시고 우리 CDP를 통해서 본부 부서와 해외 점포의 공모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유비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희망 근무 지역 내에 영업점 근무를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역 내 PB나 RM 같은 최고의 금융 전문가를 성장 경로의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1 채용은 이렇게 진행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L0 채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L0 채용 부문인 ESG 동반 성장과 보험 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SG 동반 성장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족 자녀, 북한 이탈 주민, 장애인이며 지원 시 증빙자료 첨부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보험 부문은 국가보험부의 추천을 받은 지원자가 지원할 수 있으며 두 부분은 서울 및 수도권의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영업점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L0 부분 성장 경로를 살펴보면은 은행의 일반적인 창구 업무를 수행하고요. 그리고 은행 실무 전문가로 성장해서 다양한 분야로 업무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이상으로 L0 부문 소개를 마쳤고요. 네.
네, 그러면 상반기 채용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쯤 아마 지원서를 작성하시고 계실 텐데요.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고 지원서 접수를 하시면 서류 전형이 시작됩니다. 네, 지원자 여러분은 온라인 역량검사인 KB 다음을 응시를 하게 되고요. 역량검사는 일반 역량검사와 간단한 AI 영상 면접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서류 전형을 지나면 NCS 기반의 오프라인 객관식 필기 전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1박 2일 합숙 면접인 1차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차 면접은 BEI, 세일즈 토론 면접, 그리고 팀빌딩 프로그램, 탑시, 올해 새롭게 추가된 AI 리터러시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각 전형별로 자세한 내용은 뒤에 한번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1차 면접 뒤에는 최종 면접이죠. 임원 면접을 통해서 인성과 조직 적합성을 주로 검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차 면접까지 응시를 하시게 되시면 최종 합격 이후에 신체 검사 프로세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참 이렇게 한눈에 살펴보니까 전형도 너무 많고 참 복잡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후에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하나하나씩 체크포인트와 꿀팁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류 전형 중에서 자기소개서 문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자소서 문항 보시고 많이 놀라셨죠? 어렵다고 느끼는 지원자분들도 계시고 도대체 뭘 묻고 싶은 문항인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소서 문항의 의도를 하나씩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씩 보고 말씀드릴게요. 우선 1번 문항은 은행업에 대한 관심도와 노력도를 평가하는 문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은행에서의 장기적인 목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영업점에서는 RM이나 PB처럼 영업 전문가가 목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영업점에 계시다가 본부 부서로 이동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현재까지의 경험이 어떻게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과정으로 설득력 있게 연결되는지 이 부분이 잘 점검해 보시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문항은 국민은행의 핵심 키워드인 도전, 혁신의 정신을 묻는 질문입니다. 성공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되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요. 도전에 실패했어도 거기서 무엇을 얻었고 그 결과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경험담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하시되 실질적 변화 부분을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3번 문항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라이브 댓글로 자소서 너무 어렵다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의도랑 그 문항의 의도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3번 문항은 실내 정직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그래서 업무나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 어떤 일에 좀 잘못 대처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실수 경험을 대하는 태도와 책임 인식 등을 묻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솔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못 대처한 처신으로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당시 상황과 이유를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이라면 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번 문항은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가진 동료들과 업무를 저희가 필수적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고나 틀을 깬 경험이 있다면 이 경험 이후에 어떻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대응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구체적으로 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1번부터 4번까지 좀 살펴보니까 우리 26년 상반기 핵심 채용 키워드가 뭔지 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핵심 채용 키워드가 뭔지 다 같이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먼저 도전과 혁신, 그리고 신뢰와 정직. 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자기소개서 작성뿐만 아니라 1차 면접 전형, 2차 면접 전형에서도 중요한 키워드가 될 예정이니까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 이 키워드 꼭 명심해 두시고 앞으로 이제 임하는 면접이나 자기소개서부터도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서류 전형 관련해서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을 제가 좀 몇 개를 더 추려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좀 살펴보면 자기소개서랑 정량적 요소, 뭐 자격증이나 어학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어떤 게 좀 더 중요한가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격증이 이거밖에 없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토익이 뭐 700인데 650인데 이런 거 적어도 될까요? 좀 더 스펙을 쌓고 지원할까요?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물론 저희가 어학과 자격증에 대한 명시적인 가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펙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정량적 스펙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입회원 여러분들은 스펙이 어떻게 되시죠? 좀 시원하게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실까요? 네, 저는 AFPK와 투자자산운용사 그리고 ADSP가 있었고 토익 스피킹이랑 토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기공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그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스피킹 오픽 점수가 있었고, 그리고 AFPK하고 SQLD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수원에서 보면은 무자격증, 무어학으로 들어온 동기들도 있어서 자격증이 막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부분의 합격자들이 어느 정도 좀 자격이나 어학과 같은 스펙을 갖추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합격자들의 좀 자격을 좀 살펴보면은 무어학이나 무자격 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지원서 접수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충실히 작성하시고 전형별로 하나씩 준비해서 뚫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경력사항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 우리 경력사항을 이제 명시적으로 적는 칸이 있는데요. 이 칸에는 이제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력이 하나여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는 못 쓰나요? 뭐 증명서가 안 나오면 못 쓰나요? 이렇게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이런 경력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기소개서에서 충분히 좀 기술을 해주시고 본인이 어필을 면접 전형 가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량검사 어느 정도로 좀 중요한가요? 이것도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역량검사가 뭐 서류 전형의 좀 참고 자료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 생각보다 역량검사가 서류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량검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전에 또 파악해보시고 충실하게 응시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은 역검 좀 어떻게 좀 대비를 하셨나요?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엄청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 영양검사 사이트에서 이제 무료로 한 달에 주는 이렇게 5회 이렇게 주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것도 항상 다 썼고 근데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제가 영양검사 게임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는 걸 제 스스로 약간 녹화하면서 제가 어떻게 풀었는지 오답노트 같은 걸 하고 하면서 좀 많이 이렇게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오답노트까지. 네. 대리님은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역량검사에서 이제 게임 같은 걸 하게 될 텐데, 뭔가 그거 역량검사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정말 이거 너무 당황하게 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어요. 그런 유형들은 이제 유튜브에 역량검사 관련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빨리 풀 수 있는 꿀팁을 또 올려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못하겠는 부분은 검색을 통해서 연습을 또 하시고 그렇게 또 검색된 꿀팁에 따라서 연습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실력이 느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입회원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것처럼 역량검사는 최대한 좀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셔서 응시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질문도 단골 질문이죠. 유비 지역 인재도 할 수 있고 유비 기업 자산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는 어디에 지원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솔직히 본인의 CDP를 고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인재는 해당 지역 계속 근무가 전제이고 부문별 경쟁률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어디가 더 합격이 쉽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서 근무할지 어느 지역에서 이제 장기간 이제 근무를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고려하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5번 문항은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서 분량, 무성의한 분량 그리고 타행 또는 타기업을 기재하는 경우 표절은 당연히 서류 탈락과도 관련이 있고요. 블라인드 항목인 출신 학교, 지역, 연령, 성별 등도 본문에다가는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한 내용들 중에 블라인드에 기재가 가능한 항목들을 보자고 하면은, 이제 본인의 대학교 전공, 전공 같은 것도 기재하실 수 있고요. 경력 사항에는 미처 적지 못했어요. 만약에 뭐 경력 증명서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못 적었지만 자기소개서란에는 충분히 그런 이제 인턴 기관명이라던가 회사명 이런 것들은 기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지역명이 포함된 부서명은 어떻게 하냐? 뭐 부산 지점, 뭐 인천 뭐 지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렇게 지역명이 좀 들어있는 직장 주소 같은 것도 충분히 기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막막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저희 신입 회원들이 알려주는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 대리님이 생각하시는 꿀팁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면접 전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계속 쭉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신중하고 정성껏 작성을 했었는데요. 저는 3가지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본적인 글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내 경험을 위주로 작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잘 아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모호하고 내가 나만 알 수 있게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기소개서는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승전결에 맞춰서 작성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2가지씩 답변으로 한 줄로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는 아까도 설명해 주셨지만 자기소개서 문항 안에는 국민은행이 원하는 인재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재상의 모습이 실제로 내가 입행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민을 해보고 그게 나의 경험과 내 성격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고민해서 작성하는 것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1번 문항부터 이제 마주하실 텐데 사실 1번 문항이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은행에서 이제 근무를 잘 이어나갈 수 있을지 기재하는 문항이고 가장 중요한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갖고 계신 경험을 은행 내에서 어떤 직무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가진 경험들을 단순히 나열하고 내가 이런 성과가 있었다 보여주는 거에 그치지 않고 내가 구체적으로 은행 내에서 어떤 직무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까지 잘 연결해서 적어주시면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험을 묻는 문항들도 있는데요.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 뭐 문제 상황이 있었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다 까지 적는 거 정말 좋은데 그 해결 과정까지 가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경험을 이제 겪으면서 해결하면서 깨달았던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제 은행에서 최신에 대두되고 있는 금융 현안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이제 코멘트식으로 연결해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금융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꾸준히 금융권을 준비해 왔다, 관심이 있다 이런 모습들을 자소서 안에 담아내 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독성 점검인데요. 보통은 이제 자소서를 글로 적고 어떻게 다듬느냐 이거에 좀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글로 적는 것도 중요한데 다 쓰시고 나서 꼭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어보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문장을 읽을 때는 너무 문장 간 호흡이 길어서 읽다가 집중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장에서는 좀 뚝뚝 끊기는 흐름이 느껴진다든지 이렇게 글로 있을 때는 좀 몰랐던 부분들을 읽어보시면은 이제 깨닫고 나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이제 자기소개서라는 게 이제 읽는 독자가 있는 또 글이다 보니까 가독성을 이제 점검하거나 기승전결을 구조화해서 적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좀 서류 전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라이브 댓글로 좀 몇몇 분들이 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읽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력증명서에만 발급이 되고 자격증 확인서는 발급이 안 되는 경력은 이제 기입이 불가능한가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이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수 디지털 서포터즈는 이제 수상 경력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수상 경력에는 쓰지 마시고요. 이것 또한 자기소개서의 작성 내용으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입행원분들께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이 있어서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유비 기업고객금융 고객자산관리는 직무를 통합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이 직무를 특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반 행원으로서 좀 지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것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리님들은 자소서 작성하실 때 직무를 좀 특정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문항이 커리어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경험과 어울리는 기업 고객 금융을 특정지어서 작성을 했었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무리하게 연결해서 작성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했던 경험이 기업 고객 금융에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무를 특정해서 자소서를 작성했는데 이게 꼭 내가 직무를 특정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 직무로 내 경험과 좀 잘 안 어울리는데 특정해서 적는다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에 맞게 자연스럽게 풀어내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제 합격한 거 보면은 이제 직무를 특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본인의 경험과 상황에 맞게끔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필기 전형 관련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기 전형도 사실 이제 경쟁률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필기 전형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 있으실 것 같아요. 국민은행 필기 전형은 NCS 기반의 객관식 시험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0문항을 100분 동안 푸는 형태인데요. 직업기초능력 40문항, 직무심화 지식 40문항, 상식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거는 L1 채용의 경우고요. 우리 L0 같은 경우에는 80문항을 100분 동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제한된 시간 내에 또 많은 문항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관리 능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필기 전형 관련해서도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이 있어서 미리 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로 오답에 대한 감점이 있나요? 이런 것들도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은 오답에 대한 감점은 따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정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수정펜 사용은 그 향후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 이제 불가하고요. 향후에 이제 수정펜 사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런 것들 0점 처리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꼭 유의하셔서 필기 전형에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문항에 대한 배점이 동일한가요?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 문항별로 상이합니다. 그래서 뒤에서부터 풀거나 뭐 자신 있는 부분을 풀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어떤 문항이 출제가 되나요? 또 저희가 문항 수가 되게 많고 또 범위가 많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막막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에서만 최초로 공개하는 실전 문항을 이따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기 전형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또 많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바로 우리 신입행원분이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한번 꿀팁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는 성실하게 롱런하는 자세로 임했던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빠르게 푸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융 전반에 대한 상식이 있는 것들이 실제로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취업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많은 것들이 함께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 자격증 취득이 저는 금융 지식이라든지 용어에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요. 뭐 세세한 내용들을 다 기억하진 않더라도 저 머리 저편에 기억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약간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시중에 있는 문제집을 활용했습니다. 취준생분들은 이제 많이 아시는 금피셋 저도 똑같이 풀었고 열심히 공부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만의 진짜 꿀팁인데 저는 에듀윌 경제 시사 단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책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거 외우고 이제 읽으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문제 풀면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를 막 몸소 느끼면서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은행권에서는 정말 다양한 보고서를 이제 금융연구소에 올려주시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읽고 매일 경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크랩하는 것들이 제가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면서 문제를 푸는 기초 체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지 대리님 하신 것처럼 성실하게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NCS 문제를 풀면서 제가 문제 푸는 감이나 속도를 좀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하루만 빠져도 뭔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감이나 속도가 조금 늦춰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 두 달 이상은 좀 매일매일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문제 푸는 스킬도 좀 많이 생기고 속도도 늘어가는 게 좀 체감될 정도로 느껴지니까 매일매일 문제풀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문제 푸시다 보면은 이제 익숙해져서 타이머를 켜고 실전처럼 이제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까지 오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타이머를 켜시고 실전처럼 모의고사처럼 푸시고 풀고 나서 틀린 문제 그냥 넘기지 마시고 오답노트 꼼꼼히 하셔서 이제 하시다 보면은 내가 항상 틀리는 유형만 좀 틀리시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그 유형에 대해서 오답노트 철저히 하시면은 또 내가 좀 잘 못했던 유형도 좀 늘어가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전처럼 연습하셔서 실제 시험장에서도 긴장 안 하고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상식 부분 정말 좀 모호하고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텐데 금융 상식이 내가 너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자격증 학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채워 나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금융 상식 너무 없고 너무 불안했었는데 금융 자격증 하나 공부하다 보니까 나중에 필기 전형에서 정말 도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자격증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실제 필기 전형 준비하실 때 좀 준비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고 이제 보통 서류 면접이 끝나면은 한 달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 빡세게 필기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한 1년 정도 준비했는데 필기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됐었던 시기에는 최소 한두 달 이상은 매일매일 문제풀이 하면서 최대한 그 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또 실전으로 들을 수 있는 팁 중에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리고 아는 문제부터 빨리빨리 푸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제가 국민은행 필기 전형에서 한번 탈락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탈락했을 때 제가 원래 좀 잘하는 유형이 있었어요. 잘하는 유형이 있었는데 그 필기 전형에서 그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자신이 있던 유형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 풀어내야 되는데 하면서 시간을 좀 허비했던 게 그때 탈락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잘하고 못하고 유형을 너무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는 문제 빨리빨리 풀고 모르는 문제 과감하게 넘기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저희가 문항수가 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한 문항을 붙들고 있는 순간 시간이 훅훅 줄어드니까 여러분들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패스하시는 게 정말 실전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 댓글 중에 그 블라인드가 어디까지 블라인드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정말 나이나 성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입회원분들은 나이가 몇 살 때 좀 붙으셨는지 실례지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 95년생이어가지고 32살 정도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동안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93년생이어서 33살, 34살 예, 붙었습니다. 네. 30대도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입회원 여러분 보시고 또 용기 얻으셔가지고 연령에는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라이브에서만 공개하는 실전 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녹화본에서는 삭제가 돼서 이제 나갈 예정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좀 문항이 보이시나요? 네. 사실 지금 이제 문제를 풀기에는 뭐 펜도 없고 뭐 종이도 없을
거라서 이제 사실 풀어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문제를 보다 보면은 차분하게 보다 보면은 정답은 3번으로 네, 편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어려운 문항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NCS 중에 문제 해결 능력 영역에 속하는 이제 문항이고, 요거는 참고 자료로 아 이런 스타일로 나오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필기 전형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필기 전형에 합격하게 되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1차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L1 직후는 천안연수원에서 합숙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이제 합숙 면접을 올해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이는 6가지 과정을 모두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L0 직후는 면접은 당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심층 면접, 세일즈 면접 2개와 슬로우 챗이라는 가벼운 면접을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면접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심층 BEI 면접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면접은 도전 혁신, 신뢰 정직처럼 키워드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내용을 질문을 할 예정으로 꼬리 질문을 통한 사실 검증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호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본인의 경험이나 생각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지 대리님은 심층 면접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BER 면접은 굉장히 압박 면접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내 경험이어도 약간 말문이 막히고 당황하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해결해 보고자 제 자기소개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으면서 예상 문제를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래서 예상 질문들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3줄로 답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명확하게 스스로 이해하고 있을 때 좀 편하게 어떤 질문이 나와도 내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BI 면접이 아무래도 제 지금까지 본인이 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역량들을 굉장히 자세하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좀 많이 할 수 있고 그렇게 좀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면접 시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했던 경험들을 키워드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면접 답변을 줄글로 써놓고 그 줄글을 외우는 식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렇게 뭔가 완성된 문장으로 이제 면접 답변을 외우다 보면은 면접관 분께서 조금만 다르게 이제 질문을 해도 이제 내가 구성했던 그 플롯대로 답변이 안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되게 많이 어색해지거나 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줄글로 하시는 것보단 키워드로 정리해 놓고 그 대신 어떤 질문에도 내가 키워드를 생각한 다음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좀 거짓말을 좀 하면 안 되는데요. 제 BI 면접 자체가 꼬리 질문으로 계속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뭐 이제 결과가 어땠는지 이렇게 검증하는 질문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마시고 솔직한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끌어 나갈 때 조금 더 면접이 자연스러워지고 대화하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더 내가 강조하고자 했던 내 강점이나 역량들도 그렇게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솔직하게 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대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BEI 면접은 또 구조화 면접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답변한 거에 대해서 꼬리 질문이 계속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진솔하게 답변하시는 게 그 꼬리 질문에 대비하는 거에 있어서도 좀 더 편안하게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BEI 면접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네, 다음으로는 세일즈 면접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일즈 면접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고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면접관 분들이 고객님이 되고 우리 지원자분들이 KB 신입행원이 되어서 세일즈 롤플레잉을 실시하는 형태의 면접입니다. 네, 아무래도 은행은 고객님들과 대면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하고 세일즈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마 우리 대리님들도 열심히 지금 세일즈를 하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그 소프트 스킬이 좀 중요한 면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일즈 면접에서는 금융상품과 서비스 이해도, 그리고 영업 역량, 이것들을 이제 세일즈 하는 과정에서의 태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중요하게 평가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행원이 되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롤플레잉에 임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고 싶은 KB국민은행원의 모습이 어떤지 떠올려 보시면서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저희가 세일즈 과제실에 가셔서 세일즈에 대한 과제를 좀 만나보게 될 텐데요. 이때 상품이 어려워도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해한 고객군과 그 상품 설명에 대해서 기초를 해서 태도나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 적극적으로 세일즈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세일즈 면접 처음 좀 할 때 되게 막막하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좀 어떠셨어요? 민영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 상품을 이해하는 게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데 취준생 입장에서는 금융 상품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좀 막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은행 창구 못지않게 KB 스타뱅킹 저희 국민은행 어플에서 다양한 상품들 만나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타뱅킹을 보면서 상품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상품 설명서를 읽고 이해하고 가입 절차를 이제 밟아보면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그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거를 이제 고객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끔 굉장히 쉬운 단어로 그걸 내가 설명할 수 있는지까지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면접관님과 이제 딱 대면했을 때 너무 긴장되고 떨릴 것 같아서 제가 뭔가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스몰 토크들을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해갔었는데 뭐 점심 식사를 하셨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분위기를 풀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실제 은행원처럼 또 행동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 금융상품을 세일즈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뭐를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없었는데, 보통 이제 국민은행 홈페이지 가시면은 여러 이제 상품군에 상품 설명서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설명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분명히 내가 모르는 그런 용어들이나 내가 고객이라면 궁금해 할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특히 내가 잘 모르는 상품군,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할 때 투자 상품 이제 쪽 부분은 그 전에 잘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막막했는데, 상품 설명서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궁금한 점들을 생각해 보니까 세일즈 면접 준비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스스로 질문 던져보고 내가 답변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은 정말 그냥 걸어가면은 동네에 이제 하나쯤은 국민은행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국민은행 방문하셔가지고 실제 행원분들이 내가 들어가서 앉아서 처음 인사해서 상담하고 끝마쳐서 나갈 때까지 나를 어떻게 응대해 주시는지 관찰해 보시는 거 정말 너무 많이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상담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5군데 이상 돌아다니면서 여러 행원분들이랑 상담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좀 되게 멋있다, 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행원분들의 모습들, 그리고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 되게 좋다, 이런 거 좀 흡수하셔가지고 면접 때 써먹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세일즈 한번 당해보시고 그대로 좀 꿀팁을 네, 면접장에서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일즈 면접까지 이제 같이 알아봤고요. 네. 다음은 이제 토론 면접인데요. 토론 면접은 면접자들끼리 조를 이뤄서 진행하게 되고요. 토론에 임하는 태도와 협조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화를 너무 독차지한다거나 또 아니면 흥분해가지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거나 하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좋은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을 관찰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토론의 매너가 이 면접의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론 면접 많이 좀 어려우셨을 텐데 대리님들은 어떻게 하셨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준생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스터디를 저도 활용을 했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론 면접은 이제 지원자들과 함께 해야 되는 면접이다 보니까 스터디를 활용해서 동료들과 이렇게 모의 토론을 해보는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로 이제 토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제가 어떤 상황이든 쓸 수 있는 약간 만든 키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익과 사익의 대립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게 생기던데 실제로 토론 면접장에서도 제가 연습했던 그 논리 구조대로 한번 해가지고 좀 토론 면접을 원활하게 좀 끝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토론 면접을 한다고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뭐 기존에 토론 면접을 뭐 해본 적도 좀 많이 없었고 제가 금융권에 재직했던 적은 없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토론 주제들이 또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준비하기도 어렵고 막막했는데 여러분들 인터넷에 금융그룹 연구소 들어가시면은 KB경영연구소도 있고요. 다른 금융그룹 연구소들도 많이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정말 이거를 무료로 봐도 되는지 정말 놀랄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너무 막막하고 나는 베이스가 없고 뭔가 지식을 좀 알고 싶다, 먼저 좀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금융그룹 연구소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정말 최신 금융 현안들 많이 나와 있어요. 은행권 현안도 나와 있고 금융 이제 산업 전체 이제 최신 현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토론 면접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잘 참여를 하고 결론을 같이 도출해 나가는 과정도 저는 많이 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토론에서 좀 참여를 잘 못하고 있는 뭐 지원자가 있다. 그런데 그 지원자분이 어떤 발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했던 발언을 제가 받으면서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최대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내 의견을 이제 성공적으로 관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정리하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되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셔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토론 면접 보셨을 때 면접장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한 번씩 발언의 기회를 하면서 좀 조화롭게 진행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까지 좀 이르셨나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평화롭게 서로 의견을 얘기하면서 마무리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리님 어떠셨어요? 제가 했던 토론 면접장에서는 예제대리님이랑 좀 달리 약간의 좀 불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약간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과열됨 속에 휘말리셨던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휘말리셨던 분들이 이제 2차 면접장이나 이제 합격하고 연수원에 가니까 이제 안 계시더라고요. 이런. 네, 그래서 그렇게 휘말리지 마시고 준비한 대로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토론 면접까지 이렇게 대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꿀팁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합숙 면접을 이제 도입하면서 저희가 팀빌딩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대리님들이 팀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한 첫 기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저희가 이제 면접관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관찰해 주세요 하고 관찰 포인트들을 몇 개씩 좀 알려드리는데요. 이제 강점에 맞춰서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좀 역할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제 팀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지, 그리고 좀 제한된 시간 내에 또 과제를 푸는 거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좀 시간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좀 의견 조율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이고 배려하는 태도로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해 주세요라고 또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 팀빌딩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신경 쓰면서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팀빌딩 프로그램 자체가 좀 재미있는 과제를 팀원들과 협동하면서 푸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임해 주셔도 된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팀빌딩 프로그램이란 거 처음 딱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는 합숙 면접도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거기에 새로운 유형의 면접도 있다 보니까 사실 긴장이 정말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을 정말 많이 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이틀 동안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막상 갔을 때는 정말 분위기도 편하게 해주시고 정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들이 있어서 하루가 지날 때쯤에는 좀 편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숙 면접의 장점인 정말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어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정말 편해지는 모습들이 있었고 같은 팀원 친구들도 처음보다는 굉장히 편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얘기하고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면접이기 때문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편해지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면접에 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대리님은 이제 제가 팀빌딩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또 댓글에서 공포의 합숙 면접이라고 좀 달아주셨는데 좀 합숙 면접 진행하실 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준비했다 이런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합숙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어떡하지? 합숙 면접 해본 적이 없는데 뭔가 24시간 뭐 CCTV처럼 평가될 것 같고 되게 그런 긴장 속에서 이제 연수원으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뭐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굉장히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신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긴장 속에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아마 저녁 되면은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참여하고 이제 같이 자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은근히 또 친해지게 돼가지고 이제 팀빌딩 프로그램 할 때쯤 되면은 뭔가 첫째 날에 봤던 거랑은 이제 또 다른 매력으로 좀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팀빌딩 프로그램을 이제 하게 되는데 팀빌딩 프로그램에서 이제 어떤 문제를 주고 그걸 해결을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때 뭔가 문제 해결에 너무 집착한다기보다는 이게 팀빌딩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팀원으로서 어떤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그거를 좀 고민을 미리 해보시고 팀빌딩 프로그램에 임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문제 해결도 중요한데 이게 뭐 문제 점수가 높다고 해서 합격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팀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아이디어에 경청하고 배려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시간 제한이 아마 있을 텐데 시간 관리도 종종 해주는 모습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여러 유형을 하실 텐데 내가 정말 자신 없는 그런 유형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제 제가 팀빌딩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유형을 딱 봤는데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나는 도구 같은 거 정리하고 팀원들 챙겨주자. 이렇게 딱 노선을 정해가지고 도구 열심히 정리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낼 것 같은 그런 팀원들이 계실 때 뭔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최대한 많이 보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그런 면접 아니니까 팀빌딩 프로그램은 이렇게 팀원으로서의 면모를 많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확실한 컨셉을 가지고 또 진행하셨군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1박 2일 합숙 면접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 얼마나 부담 많이 느끼실지 또 많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 좀 굉장히 편안한 환경에서 또 면접이 진행될 수 있게 저희도 좀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좀 다가오면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팀빌딩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탑시트하고 리터러시 진단 관련해서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탑시트과 AI 리터러시 진단 평가입니다. 탑시트는 기술 영역과 비즈니스 영역의 이해도를 테스트하는 평가로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으나 사전에 교재를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탑시트 평가를 한 번도 안 보신 경우라면은 조금 당황하실 수 있고 잘못하면 일정 수준 점수를 취득하지 못하면 꽈락이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천안연수원에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미리 한 번씩 보고 가시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번에 새로 생긴 AI 리터러시 진단 평가가 새롭게 실시되는데 궁금하셨던 내용이실 것 같아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크게 부담을 가지시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차 면접에 오시기 전에 1차 면접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데모 테스트를 제공할 예정이고요. 직접 이제 어떤 평가냐면은 직접 AI를 활용해가지고 정답을 도출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저희가 GPT 이런 거 많이 활용해봤기 때문에 GPT한테 물어보는 거 이런 거 자신 있으시잖아요. AI에게 명령을 내리는 프롬프트 작성, 그 작성 내용의 적정성을 본다라고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1차 면접 만약에 AI 리터러시를 못 봐서 떨어진다, 요런 전체적인 이제 꽈락이나 이런 기준은 아직 없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차 면접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신 것 같아요. 가장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좀 다양한 면접을 또 1차 면접 전형에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면접이 가장 중요한가요? 어떤 면접이 가장 배점이 큰가요? 이런 것들 좀 꼭 여쭤보시는데요. 대리님들은 어떤 면접이 좀 가장 좀 배점이 큰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1차 BEI 면접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BEI 면접을 가장 처음에 좀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희 1차 면접 전형 중에서는 BEI 면접이 가장 중요한 배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면접 전형들과 함께 결과를 이제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면접 전형에서 1차 면접을 보시고 이 1차 면접 전형이 제로 베이스인지 아니면 필기 전형 점수도 반영이 되나요? 이런 것들 좀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필기 전형을 잘 보신 분들은 또 합산이었으면 좋겠고 또 못 보신 분들은 그냥 제로 베이스였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1차 면접 전형은 필기 전형 점수도 일부 반영을 해서 합산을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박 2일 동안 합숙 면접인데 그럼 1박 2일 동안 본인이 평가가 되나요? 라고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대리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1박 2일 동안 이제 합숙 면접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좀 진솔한 모습을 보기 위함이고 면접 전형 외에는 저희가 평가 점수로서 산정되는 것은 없으니까 좀 이 점은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장을 어떻게 입어야 하나요? 뭐 자율복인가요? 정장인가요? 이런 것들 좀 많이 여쭤보시는데 우리 대리님들은 좀 어떻게 입고 작년 상반기 때 좀 면접을 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장을 입었었는데 사실 제 기준에서는 제일 좀 고민 없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라 정장 바지에다 입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날에는 정말 좀 편하게 비즈니스 캐주얼로 입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리님은? 네, 저도 비슷하게 첫 번째 날은 이제 정장을 입고 두 번째 날 비즈니스 캐주얼 입었는데 실제로 이제 연수원 가니까 면접장 가니까 막 다 풀 정장으로 그렇게 입고 계시진 않았어요. 막 비즈니스 캐주얼 정도로 입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기 때문에 무조건 풀 정장 입어야 된다 이런 말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복장은 자율복으로 안내를 드릴 거기 때문에 정장이 아닌 본인이 편안하고 단정한 복장을 입어주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전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좀 라이브 댓글들을 몇 개 달아주셨는데요. BEI 면접은 1대1 면접인가요? 라고 좀 달아주셨는데, 네, 저희 BEI 면접은, 면접관 분들은 아마 3분 정도 계실 거고요. 우리 지원자분들은 혼자 들어가시는 다대1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차 면접 전형 관련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마지막 관문인 2차 면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제 임원 면접이라고도 불리는 면접인데요. 이쯤 되면은 이제 경쟁률도 확 줄어가지고 진짜 이제 최종 합격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정말 기세로 밀어붙여야 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면접은 다대다 면접으로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다수의 면접관과 다수의 면접자가 한 방에서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 은행의 경영진인 임원이 직접 이제 면접관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지원자의 인성과 조직 적합도에 대한 종합적인 역량을 검증합니다. 마지막 면접인 만큼 면접장에서도 정말 쟁쟁한 지원자들이 가득할 예정입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달려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역량을 보여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들 하시는 질문 중에 머리를 묶어야 할까요? 풀러야 할까요? 내려야 할까요? 없애야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질문하시는데 과연 어땠을까요?
예지 대리님은 어떻게 하고 가셨어요? 면접장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머리 손질하거나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냥 단발머리로 그냥 풀고 편하게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영민 대리님. 저는 항상 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머리 제가 가장 편한 머리로 갔습니다. 저는 바짝 올리고 간 기억이 납니다. 본인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어. 그 룩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최종 합격자 선정 시 이전 전형도 합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이제 서류 필기 1차 면접 봤던 점수들이 누적 합산돼서 최종 합격자를 가르기 때문에 마지막 면접실에서 만났던 분들이 다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산 실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 알고 계시고요. 압박 면접을 보나요? 요거는 옛날 얘기예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임원분들께서도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편한 대답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지원자들의 역량과 그런 실력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이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러면은 이제 최종 면접에 대해서 이제 저희 신입 회원 분들의 마지막 꿀팁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종 면접은 정말 편한 분위기 속에서 저를 궁금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최종 면접 전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구글 같은데 후기 이렇게 치면은 정말 예상 질문들이 수십 가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쭉 뽑아서 그거에 하나씩 대답하는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 쭉 뽑은 다음에 저는 스터디룸을 한 4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빌려서 계속 그거를 랜덤으로 대답을 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좀 생각으로만 하고 있었던 생각들도 말로 했을 때 훨씬 정리되게 표현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실제로 최종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불특정 다수의 질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 들어가도 좀 편하게 이거 내가 생각했었던 건데 이렇게 하면서 편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원분들은 사실 정말 엄청난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척을 하려고 해도 다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솔직하게 임하자 이렇게 항상 체면을 걸고 들어갔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솔직하게 하려고 해도 긴장하고 그런 좀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는 쉽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 편하게 해보자 하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 예지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며낸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억지로 꾸며낸 태도가 이제 금방 들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최종 면접에서도 한번 탈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탈락했던 면접에서 저는 뭔가 은행원은 이래야 돼.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은행원은 어떤 성격이야.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은행원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성격으로 보여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좀 독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했던 면접에서는 뭔가 꾸며낸 태도를 하려는 모습을 최대한 버리고 그냥 내 있는 자신 그대로를 보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대화도 잘 통하고 면접관 분들께서도 제가 탈락했던 면접이랑 달리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좋았고 대화를 정말 실제로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며낸 모습은 최대한 지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최종 면접 들어가시면은 공통 질문이 아마 있는 방이 많을 거예요. 그런 공통 질문 할 때 다른 지원자분들이 답변하실 때 솔직히 긴장돼서 내 답변만 생각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분이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한번 경청해 보세요. 그렇게 경청하시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이랑 연결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은 올 거예요. 그럴 때 면접관님이 던져주신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분의 답변 활용해가지고 내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은 내 답변 퀄리티도 올라가고
정말 내가 면접 답변을 위해서 답변하는 게 아니라 면접관님께서 던져주신 질문들이 은행 현안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좀 고민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되게 플러스 점수가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청하시고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르면 인정하기입니다. 제가 합격했던 면접에서 정말 몰라가지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합격을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타 산업에서 이직을 한 케이스인데 제가 이제 이전 직장에서 진행했던 특정한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를 국민은행에서는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생각해 봤냐 이런 거였는데 산업군도 너무 다르고 제가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뭔가 은행에 접목하기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내가 그 자리에서 너무 무리해서 이 답변을 어떻게든 해내려고 어색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솔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답변 드렸는데 이렇게 뭔가 너무 억지로 대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답변을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이 면접 흘러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인정하기 이거 마지막 꿀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아요. 대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원 면접은 정말 이 지원자의 진솔한 진솔한 그 모습을 우리 면접관님들이 너무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모르면 인정하고 꾸며낸 모습을 최대한 지향하면서 본인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종 면접까지 좀 한번 살펴봤는데 좀 마지막 필살기에 대한 꿀팁을 말하기 전에 또 여러 가지 좀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임원 면접도 자소서 기반인가요? 네, 자소서 기반의 인성 면접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예지 대리님 앞머리 까고 보셨는지 좀 궁금하시다는 저는 댓글이 앞머리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리고 봤습니다. 앞머리 내리고 갔다고 합니다. 네. 네, 역량 검사는 네, 마이다스 기준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기 전형 관련해서 또 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필기 전형은 이제 몇 점을 목표로 또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여쭤보실 때 저는 이제 70점을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 대리님들은 좀 필기 전형 보시고 상반기 때 몇 점 정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어요? 저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죠. 죄송합니다.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버릴 것들 빼고는 일단 다 풀었고요. 일단은 뭔가 다 푸는 거를 일단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넘어가도 되니까 일단 끝까지 해서 내가 아는 거 빨리빨리 풀고 남은 시간에 이제 넘어갔던 것들 그러니까 뭔가 끝까지 가지도 못하면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일단 아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빨리빨리 풀고 아는 것부터 위주로 풀고 아마 대리님들도 한 70점 이상 맞으셨을 것 같아요. 생각에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네. 그리고 저는 필기시험 응시지역 네, 지방으로 접수하는 거 가능합니다. 지원서 작성하실 때 응시지역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필기 전형, 최종 면접까지 한번 꿀팁을 전수를 해주셨는데 나는 국민은행에 좀 이것 때문에 붙었다 하는 정말 우리 지원자분들에게 이것 하나는 명심해라 하는 나만의 필살기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필살기 했을 때 바로 생각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웃음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긴장된 상황에서 대답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렇게 무표정이라거나 좀 찡그리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웃는 연습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부터 대답 끝날 때까지 정말 계속 웃는 연습을 했었는데 심지어 면접이 끝나고 나왔는데 여기 경련이 너무 나가지고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웃는 것도 계속 연습하시면서 하시다 보면 훨씬 좋아지실 거고 실제로 면접장에 가서도 웃을 때 가장 긴장이 좀 쉽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연습 많이 하시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방금 WZTG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금융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제가 답변 드릴 필살기랑도 좀 연관돼 있어서 저는 금융 경험이 없었어요. 저는 타 산업에서 이직을 한 케이스고요. 그 전에 금융권 경험도 없었고 금융권 인턴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면접관 분들께서 좀 저한테 궁금하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을 붙여본 게 5Wise 기법이라고 해서 뭔가 면접관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이 5가지가 첫 번째는 왜 이직하는지, 두 번째는 왜 금융업인지, 세 번째는 왜 은행원인지, 네 번째는 왜 KB인지, 다섯 번째는 왜 PB 혹은 RM인지 이 5가지의 큰 골자가 있는 질문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여쭤보더라도 바로 이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답변들을 준비할 때는 좀 솔직히 이 5개만 준비해도 좀 부수적인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도 좀 같이 연결지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5개만 준비해도 생각보다 웬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할 때 다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좀 유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보시고 이 질문들을 좀 연습하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임원 면접에서도 좀 꼬리를 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도 당황하지 말고 제가 준비했던 대로 좀 논리적으로 그리고 물 흐르듯이 답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종 면접까지 좀 나만의 필살기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때요, 여러분?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신입회원 여러분께 좀 궁금하신 사항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끝나기 전에 라이브 댓글 좀 몇 개 좀 살펴보고 네.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리님들은 금융 경험이 없으시다고 하셨고, 대리님은 이제 입행하시기 전에 뭐 어떤 금융 관련 경험이 있으셨나요? 저도 없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공이 전기공학이다 보니까 금융권은 저에게 사실 도전 같은 그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을 내가 과연 시도할 수 있을까를 제가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면서 내가 이걸 따면은 그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격증을 하나하나 따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탑싯을 어떻게 대비했는지 좀 막막하신 것 같아요. 우리 대리님들 탑싯 어떻게 좀 준비하셨어요? 저는 탑sit 같은 경우에는 그 탑sit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그 채용 공고 쪽 들어가면은 뭐 질문 그 게시판인가? 거기에 이제 탑sit 그 페이지로 이제 링크가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래도 훑어는 다 보고 좀 한 두세 번 정도는 훑어보고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탑sit 아예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보시는 거는 좀 추천 안 드리고 그래도 몇 번은 좀 훑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아마 데이터 관련 자격증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탑싯에서도 좀 그런 자격증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일부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데이터 쪽 자격증 준비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우리 타 지원자가 발언할 때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셨냐. 그러니까 눈을 어디다 놓는지 좀 궁금하신 거죠.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이것도 되게 저도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건데 저는 그래도 타 지원자 쪽을 좀 보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보면은 부담스럽거나 긴장이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시선을 그쪽에 두고 이렇게 길을 열어서 경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답변 길이가 어떻게 되냐고 좀 여쭤보시는데 좀 공통 질문이나 이런 생각했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 길이를 좀 생각해 보셨던 게 있나요? 준비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길게 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리 길어도 1분은 절대 넘지 말자고 생각했고요. 한 40초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우리 신입행원분들이 가장 최근에 또 입행하신 또 지원자였기 때문에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또 하루의 취준 루틴이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루 취준 루틴이랑 우리 KB국민은행에 입행하기까지 좀 얼마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전 사실 이 질문을 최종 면접에서 받았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사실 저는 취준 기간이 딱 정해진 스케줄이 없잖아요. 몇 시까지 뭘 해야 되고 뭘 그쵸. 어딜 가야 되고 이런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아무런 스케줄이 없는 거는 저를 좀 무력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루틴화해서 지내려고 했었고 오전에는 이제 뉴스라든지 경제 기사 읽으면서 한두 시간은 꼭 공부를 하려고 했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는 스터디를 정말 활용을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많은 친구들이 잘 운 좋게 맞아져가지고 요일별로 각자 담당자를 정해서 이날은 누가 경제 뉴스를 정리하고 해서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좀 그렇게 기초 체력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오후부터는 뭐 필기 전형 전이면 필기 공부를 뭐 서류 전형 전이면 서류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오후 시간대는 좀 앞두고 있는 면접들을 준비를 했었고 이제 저녁 이후부터는 조금 운동도 하고 이제 조금 쉬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대리님은 혹시 좀 어떻게 루틴이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타 산업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했던 케이스였고요. 저도 준비 기간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평일에는 일 끝나고 제가 뭔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려면 최소한 7시 반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7시 반 정도가 돼서 그때부터 저는 그래도 한 11시 정도까지는 거의 그냥 매일 루틴으로 잡아놓고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좀 체력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아마 다른 회사 다니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조금이라도 막 헬스장 가서 안 해도 되니까 조금이라도 좀 운동을 병행을 하면은 좀 더 장기전으로 갔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주말도 좀 열심히 했는데 주말에는 거의 이제 하루 종일 했던 것 같고, 저는 주말에밖에 시간이 안 났었기 때문에 좀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리고 뭐 준비하면서 아마 저처럼 타산업이나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보 같은 것도 너무 없고 그래서 좀 멘탈이 흔들리시는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스터디나 이런 거 예지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터디 활용해가지고 좀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지원자분들이랑 맞아요. 얘기하면서 되게 좀 저는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추천드리고 막 너무 혼자 있으면은 되게 막 어두워져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혼자서 막 끙끙 앓지 마시고 최대한 이제 소통하면서 하면 또 나중에 면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도움 맞아요. 많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아, 어느 정도 이제 라이브 댓글까지 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 대리님들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는데요. 벌써 시간이 좀 1시간을 좀 훌쩍 넘어서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지원자분들께 좀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한마디를 해주실까요? 저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집중하시면서 시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정말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꼭 국민은행 취업 성공해 주셔가지고 그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고요. 제발 국민은행 후배님으로 만나 뵙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 송소희님의 나더드림을 들으면서 왔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취준하면서 진짜 힘을 많이 받았던 노래였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얼마나 지금 힘드시고 고민이 많으실지 너무나 공감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 나이도 있고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정말 길었었는데요. 이 시간들이 결코 끝까지 가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내 루틴에 맞게 정말 성실하게 하다 보면은 반드시 정말 꽃이 피는 날이 오거든요. 꼭 끝까지 결실 맺으실 때까지 화이팅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라이브 방송 참여해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금융권 경력도 없고 뭐 인턴도 없고 해서 좀 힘들었어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막막하고. 근데 막상 최종 합격해서 연수원 가니까 정말 제 생각보다 너무 다양한 배경을 가진 회원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점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정말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뭐가 없으니까 안 될 거야. 나는 금융권 너무 뭐 그런 게 없어.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 그냥 걱정이고요.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 배경의 분들 많으시니까 정말 그런 경험 없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예지대님도 그렇고 그런 경험 없어도 다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정말 힘들지만 힘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화이팅 하셔서 이제 입행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오늘 채용 설명회 준비하면서 정말 형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 신입행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취준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지원자 입장에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서 좀 꿀팁들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해소되지 못한 궁금증은 또 월요일 날 진행되는 KB 채용톡톡에 참석하셔서 남겨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공고문상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정말 힘드시겠지만 취업 준비 생활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만큼 KB국민은행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KB국민은행에서 뵐 수 있기를 저희 모두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